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저희 현대의 CCM 충북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충북도 내 지역구 예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 서원구 이장섭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출연 기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에서 2020년 2월 기준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한 명씩 초청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장섭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의 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청주시 서원구로 출마하는 이장섭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거쳐서 충청북도에서 정무부지사로 2년 2개월 지난 연말까지 소임을 완수하고 우리 서원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지 내지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골고루 이해하고 그곳에서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국회, 청와대, 지방행정을 골고루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현안들을 중앙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상대 후보에 비해서 짧은 기간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다만 청주에서 또 충청북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청주 내지는 충청북도의 어떤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우리 서원구 유권자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 이장섭을 눈여겨봐 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네,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자, 21대 총선에서 서원구에 첫 도전하시는데 이번 선거에 의미를 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가적으로는 우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착실하게 성장을 잘 해왔습니다. 특히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그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야당이 굉장한 정쟁을 국가의 어떤 모든 사안마다 정쟁화시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더디게 간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중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안정적인 집권 여당의 의석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어떤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특히 서원구의 경우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 새로운 변화에 맞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어떤 국가 신성장 산업 정책의 기반들을 가지고 어떤 충청북도의 청주시에 또 제가 출마한 서원구에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원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시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자, 후보께서는 그 정치인 이장섭과 함께 그 노영민의 남자라는 이미지가 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실장의 후광으로 그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시각이 또 있고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뭐 현 비서실장 하시는 노영민 실장님과는 뭐 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죠. 예. 저와 처음 시민사회 운동을 같이 했고 그 후에 이제 정치권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인생의 선배시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의원과 보좌관으로서 쭉 같이 현재까지 왔지요. 그래서 예. 때로는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로서 때로는 인생 선후배의 관계로서 또 어쩌면 뭐 동업자적인 관계까지 여러 가지 서로 정말 그 심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말들이 있는 것들은 당연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이제 여러 가지 이 정치권에서의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그분과 같이 하면서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의 생활은 물론이고 뭐 청와대 충청북도까지 오는 과정들이 그 모든 삶이 그렇듯이 그 앞에 것들이 어떤 원인이 돼서 예, 그것들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을 또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누구의 후광을 얻어서 단순히 낙하산처럼 어떻게 떨어졌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분과 같이 해온 과정에서 제 삶이 좀 더 경험이 풍부해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런 계기들을 그분과 함께한 시간들 그 세월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정치 철학이랄까요. 어떤 사물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배울 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저의 정치적 스승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제 삶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 긍정적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우리 현재 노영민 실장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보께서는 그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또 충북 정무부지사 경력으로 중앙과 그 지방의 행정과 정책 등을 섭렵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 부분이 지역 그 국회의원으로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제가 뭐 단순히 그 과정들을 거쳐왔다, 국회, 청와대, 충청북도에 거쳐왔다라는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겠죠. 예. 다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들이 다 그곳에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특히 충청북도나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앙 쪽의 어떤 인맥들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이 도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제 경력들을 쌓아오는 과정에서 그 정부 곳곳에 제가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 충분히 어떤 중요한 현안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 반영되는 중요한 현안이 생기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소통할 수 있고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죠. 즉 현안을 풀어내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이제 제 경력에서 나오는 장점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 행정을 하면서 도민들과 우리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분들의 가려운 곳을 행정에서 제대로 긁어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방행정 그러니까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과 유리돼 있다면 이게 성공할 수 없겠지요. 예. 그러나 국민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어떤 그 정책 담당자들의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충청북도 정부지사를 하면서 많이 잘 배우고 경험적으로 축적했다. 이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만든 상대 후보가 묻는다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장섭 후보님은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와 양자 대결을 펼치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최현호 후보에게 이 후보님께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가 이장섭 후보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어려운데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정말 저는 어렵습니다. 이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는 특히 신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상대 후보님께서는 무려 24년을 지역에서 인사를 하고 다니셨는데, 저는 이제 그 서원구에 물론 이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활동을 했지만 서원구의 이 어떤 국회의원 선거라는 상황으로는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 따지기가 어렵고 예. 그냥 무작정 걷기도 하고 예, 뭐 유권자분들이 조금만 계셔도 찾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도 뭐 선거에서 늘 SNS를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SNS 비중을 강화시켰습니다. 굉장히 예. 크게 늘려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가 하여튼 동원 가능한 모든 SNS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예, 뭐 인지도가 없더라도 단순히 인물 비교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쓰여질 수 있겠는가를 유권자분들께 직접 대면은 못하더라도 알려낼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찾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직접 제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했더라도 유권자들 분께서 어느 정도는 이장섭이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를 잘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조금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 기간이라 아무래도 더 많이 뛰실 텐데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재현 후보님께서 제가 저 이야기를 예. 많이 안 해도 되는 질문을 주신 것 같으네요. 저는 뭐 특별히 건강관리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예. 늘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특별히 건강에 이상도 없고 뭐 병원에 갔던 기억이 건강 그 검진을 받는 경우 말고는 예. 뭐 제 통틀어서 57년 인생 통틀어서 뭐 10번도 안 되는 그래서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렇게 즐겨 하시는 운동 같은 건 있으신가요? 그 특별히 뭐 즐겨 하고 있는 운동들은 뭐 따로 없고요. 그냥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기쁘게 웃고 뭐 마음을 즐겁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권자가 묻는다 순서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기 분평동에 사는 김동혜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회의원 몇 분 선거 때마다 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청주에 교도소를 이전한다는데 아직 유화무화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선거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그 해마다 선거만 되면 공약으로 이제 나왔던 어떤 주요 공약인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후보님 이번에 그 청주교도소 이전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으신지요? 예, 뭐 저 역시도 이렇게 중요한 공약의 하나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이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정말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을 만큼 시급했죠.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이 선거 때마다 이 청주교도소 이전의 공약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뭐 20년 전이라고 하면 이게 그래도 또 도시 외곽 지역인데 이제는 완전히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왔죠. 그래서 예. 삼남동 쪽 아파트 고층에서 보면 교도소 마당이 보일 그렇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도소라는 것이 과거처럼 그 외부에서 볼 때의 혐오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면 이제는 옮길 수 있는 조건들을 잘 마련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그 선행 조건들이 있죠. 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어느 곳으로 옮길 거냐, 이 대체 부지의 문제입니다. 네. 뭐 혐오 시설이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옮겨야 될 이전 대상지의 주민들이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합리적인 이전 대상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아마도 선거 끝날 때까지도 그 지역을 밝히는 것들은 제가 좀 오히려 불필요한, 더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에 밝히지 않을 것인데 그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전 대상 부지가 명확해 있어야 된다. 그 취득하기 쉬운 곳으로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 부지 활용도를 통해서 이전 지역 옮겨가는 비용들을 또 얼만큼 충족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네. 현재 청주 교도소 부지가 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3만 평 갖고 어떤 신도심 지역을 어떤 형성하기에는 적죠, 규모가. 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면 한 10만 평, 11만 평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제 옮기는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을 채우는 것들은 사실은 서원구가 주거 중심 지역이어서 되게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편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어떤 그 추나추동 뭐 이 날씨와 관계없이 좀 실내에서 쇼핑도 하고 또 영화 관람도 하고 이런 어떤 실내 중심의 어떤 그 대형 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큰 도서관, 그리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또 공연장 뭐 이런 것들을 갖춘 종합문화센터랄까요? 이게 이제 그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지어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넣고 또 그렇게 해서 이쪽을 어떤 소상공인들의 경제 공간, 그리고 문화 공간, 소비 공간이 어우러지면서 어떤 또 주거지가 안정돼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들, 이게 선행돼야, 이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교도소가 이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의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네. 법무부가 이 전국의 도심 속에 들어가 버린 이 교도소들을 옮기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네. 이 청주 교도소가 그렇게 앞에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일단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들이 빨리 옮겨야 되는 시급성을 조금 더 설득할 수 있고, 법무부에 해서 그 순서랄까요, 시기를 조금 당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이전 부지 그리고 현 부지의 활용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 세 개를 잘 맞춰야 교도소 이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이 부분만큼은 좀 확실하게 이번에 개헌이 되면은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그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 최현우 후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최현우 후보는 그 이번에 국회의원 7번째 도전을 하는 거죠. 7번째 도전을 하는데 그만큼 그 서원 지역구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후보님께서 얘기했듯이 서원구 내에서는 인지도가 최현우 후보가 만만치 않다. 그러면 최현우 후보와의 뚜렷한 차별성은 무엇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최현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인지도의 우월성, 이 부분들이 뭐 가장 큰 그분의 경쟁력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이 단순히 안다거나 친분 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 일꾼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느냐가 선택 기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집권 여당 후보로서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최현호 후보께서 열심히 지역에서 인사하시고 다니는 동안에 저는 또 중앙에서 또 충청북도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이 과정에 경험을 잘 쌓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중앙에 인맥도 많이 생겼고요.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서는 그래도 서원구의 이장섭이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데는 가장 그 힘도 있고 유리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강력한 저의 장점이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저 좀 선택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유권자들 분께서도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들을 명확하게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능력 면에서의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그 청주 지역의 어떤 수건 사업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되는데요. 그 후보님도 아시겠지만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청주시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일몰제에 대한 생각 또 해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제가 출마한 서원구 지역에 어쩌면 가장 시급한 예. 현안이지요. 이 도시공원 전국적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느냐가 어쨌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 도시공원 지역으로 묶어서 어떤 사유재산권을 활용 못하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당연히 이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정말 여유로운 녹색 공간도 없이 다 풀려 나간다라는 것들은 또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어서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낼 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만은 뭐 제일 큰 문제는 예산 문제죠.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빠듯한 청주시 예산이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해서 그 CU지로 사들인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서 제가 이번 총선에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도 답은 결국 중앙정부가 일정 정도 나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건 뭐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부 예산이 투입할 수 있는 근거법을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좀 부담들을 나눠지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하려는 법이 이 도시공원에 관련한 어떤 정부 예산 지원의 네. 근거를 좀 마련해 보고자 지금 국회나 이쪽 입법 전문가들에게 조금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지원 이 두 개를 잘 합쳐서 사야죠. 어쨌든 사서 더 그것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녹색 공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이어서 서원구 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앞에서 이제 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도시공원 지킴 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공약이 이제 이 서원구가 주거 중심 지역으로서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네. 과거 전통적으로 쭉 오면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곳도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의 어떤 그 차이랄까요? 이 격차들이 지역별로 좀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연초제조창 네. 여기가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변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영운동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암동, 내덕동 그리고 흥덕구의 운천동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유독 서원구에만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예. 이게 왜 이런가 이제 뭐 좀 걱정도 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서원구의 2개 지역을 골라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해야겠다. 특히 이제 서원대 중심으로 한 이 모충동 이 지역은 수곡 모충 이 지역은 대학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대학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청년 창업 공간, 청년 경제의 중요한 산실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청년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유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뭐 교육 공간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집어넣고 그 덕분으로 또 주변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상가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 핵심 공약은 크게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교도소 이전 네. 그리고 도시공원 지키기 이렇게 3개를 대표 공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이 많이 힘들다고 엄살 아닌 엄살을 좀 떨었습니다마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정말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게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개학이 또 연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처음 나오는 이 병마가 쉽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 이 병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은 저 이장섭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많은 대책 내놔서 좀 빨리 이 코로나 종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아무쪼록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고요. 바쁘신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 내일 이 시간에는 청주 서원구 미래통합당 최원호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